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스마트팜 구축을 해서 아두이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코딩,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어떤 센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많이 판별해야 되는 거, 온도, 습도, 여러 가지 환경 변수 값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작동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 조건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센서 값 등의 조건에 따른 작동 루틴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고 갈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다이어트. 자, 그럼 다이어트 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죠. 뭐, 얼마를 살을 뺄 거고, 어떻게, 언제, 어떻게 운동을 할 거고, 식단을 어떻게 할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짭니다. 그때 뭐예요? 다이어트 계획이나 목표를 짜겠죠? 그때 우리도 똑같이 아두이노도 그런 계획과 관련된 변수들을 다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규칙들 같은 경우. 자, 그거를 변수를 선언하거나 공식을 선언하는 요거를 맨 먼저 써 주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러닝머신도 필요하고 줄넘기도 필요하고 헬스장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겠죠? 똑같이 우리도 다이어트를 하는 거랑 똑같이 어떻게 돼요? 아두이노에 어떤 포트를 어떻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통신은 어떻게 할 거고, 속도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몇 번 포트는 어떻게 쓸 거고, 어떤 센서는 어떻게 쓸, 자,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뭐예요? 한번 뭐예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다이어트 할 때요. 아, 나 다이어트 하려고 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러닝머신도 사야 되고, 줄넘기도 사야 되고, 헬스장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 설정을 하는 단계가 두 번째로는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실제로 이런 거 다 했으면 뭐예요? 다이어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뭐, 러닝머신 하고, 줄넘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매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프로그램도 어떤 필요한 작동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반복을 하는 이 단계로 나눠져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드 루프 안에 있는 이 내용만 계속 아두이노는 실제 이 내용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과 선언이 잘못되면 프로그램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로딩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 안 맞으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조건들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다이어트만 하면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이제 변수라는 걸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센서 값들이나 어떤 값들이 계속 변경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막 숫자들을 막 내가 임의적으로 써주거나 하려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센서 값들이 계속 몇 초마다 하나씩 계속 들어오는데 그 값들을 어떻게든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저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두이노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린 변수라고 하는데, 자, 그걸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사진들 여러분들 여행 가서 많이 찍으시죠? 그럼 뭐예요? 폴더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그 폴더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폴더에다가 이름을 딱 하죠? 2022년 가족여행 뭐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진만 다 집어넣어 놓죠?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더를 만들고 폴더 이름을 만들어주는 행위까지를 우리는 변수를 이제는 선언한다고 합니다. 선언.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쉽게 표현하면 사진만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뭐예요? 이름은 뭘로 할 거예요? 2022년 가족여행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 아두이노는 int abcd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int는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데이터를 정해줍니다. 그 이외의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abcd 이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면 abcd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드는데 그 폴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int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폴더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죠. 변수를 하나만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폴더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폴더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뭐예요? 문서 파일, 음악,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들 여러분들 하시죠? 자, 그럼 뭐예요? 거기에 따로따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다 한꺼번에 집어넣을 거면 필요가 없겠죠. 이 폴더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폴더를 이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저장하는 거.
내용을 넣어놓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데이터 저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자, 사진만 집어넣을 거예요. 2022년 가족여행이라는데, 만들고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있던 여행 사진을 얻다가 여기 폴더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abcd는 1 하면 뭐예요? abcd라는 방을 만들어 주는데 그 방을 만들 때 그 방은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하실 때 보통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자, 두 개로 나눠가지고 int abcd 한 다음에 그냥 다음 줄에 abcd 15 이렇게 하면 뭐예요? abcd라는 방을 만들고 그 다음 줄에서는 abcd에다가 15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사용하는 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누게 되는데 전역 변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선언문이라는 데가 있었죠. 맨 앞에다가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여러분들 해놓은 내용은 뭐예요? 우리 변수가 계속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똑같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함수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거기에서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들을 우리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건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bcd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 그죠? int abcd, 이거 뭐예요? abcd라는 이름을 가진 폴더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int만 들어갈 수 있다. 정수만. 자, 그러면 센서가 어떤 값들을 우리가 아두이노 포트로부터 계속 읽어드려요. 막 어떤 값들을 읽어드려요. 그럼 그 어떤 값들이 어떻게 해요? 저장돼야 되겠죠? 저장돼야 되겠죠? 자, 그걸 뭐예요? abcd라는 뭐예요? 방에다가 들어오는 센서 값을 집어넣어라. 항상 우리가 아두이노 코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센서 값을 abcd에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항상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안에는 abcd 안에 있는 값들이 계속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조건문이 나옵니다. 조건합니다. abcd 값이 10보다 크냐라고 합니다. abcd보다 10보다 크냐. 판별을 하는 거죠. 변수값과. 그러면 abcd 값이 지금 차례대로 10, 20, 5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할 거예요. 센서 값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변수 값은 뭐예요? 숫자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abcd라는 방 안에 있는 값은 어떤 값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데이터가 들어와서 저장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전에 있던 데이터는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abcd의 차례대로 10, 25가 들어오면 처음에 10이 딱 들어와요. 그 다음 20이 들어오면 전에 있던 10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20이 돼 있는데 다음에 5라는 값이 들어와요. 그럼 20이 지워지고 5라는 값만 저장이 됩니다. 차례대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0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뭐 10보다 큰 건 어떤 거 있어요? 크거나 같은 건 10이랑 20이랑 밖에 없죠. 그래서 10이랑 20일 때는 예스, 웃을게요. 자, 예스, 스마일 합니다. 스마일. 자, 그러니까 그때 스마일에서 딱 끝나고 나면은 뭐야?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처음으로 다시 가요. 처음으로 다시 가서 방을 또 만들어주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쓸데없이 매번 방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매번 새롭게 방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두이노는 이렇게 해주시면 매번 프로그램이 루프문 안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반복문 중에 끝에서 처음부터 시행돼서 끝까지 다 하고 다음으로 반복될 때 또 다시 방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상관없겠죠. 또 방을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값이 5가 들어오면 뭐예요? 10보다 크지가 않죠? 그쵸? abcd라는 게 10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놀랐어요. amazing. 놀라요. 자, 뭐예요? 아니니까 다시 뭐예요? 하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두이노 코드로 보면 if abcd 값이 10보다 크면 괄호, 조건하는 건 이제 괄호로 해줍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요 중괄호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if abcd 값이 10보다 커지면 smile, 웃어라.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으면 반대, 10보다 크지 않을 때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고 바로 요 내용을 실행합니다. 뭐예요?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놀람,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을 할 때 여러분들 다 똑같은데 보면 요 안에 판별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크거나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작거나 같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작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자, 크거나 작다를 할 때는 뭐예요? 요 조건 판별되는 이 값이 어때요? 값을 포함하는 건 크거나 같은 거거나 작거나 같을 때 쓰는 거고, 크다 작다는 뭐예요? 그 값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는는 표시되어 있다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표 는은 뭐예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을 때 이 조건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if문을 하나만 쓸 수 있느냐? 아니죠. 여러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뭐예요? 변수명을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뭐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조건문이 맞으면 뭐예요? 그 밑에 내용을 수행을 하겠죠. 수행하고 뭐예요? 쭉 해서 빠져나가야죠. 끝으로 맨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건, 근데 여기서 안 맞아. 자, 예를 든다면 옷의 색깔은 제가 볼 때는 검정색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수에다 옷의 색깔은 빨간색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요. 아니죠는 지금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걸 또 하는 거죠. 그러면 else if라고 합니다. 다음 또 조건을 할 때는 else if 뭐예요? 그러면 옷의 색깔은 노란색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지금 옷의 색깔은 뭐예요? 검정색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노란색이니까 다음으로 또 내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거 else if 요 조건문에 옷의 색깔이 검정색입니까? 맞아요. 그럼 이걸 합니다. 요거 수행 2번을. 그럼 딱 해가지고 여기로 빠져나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또 뭔가를 판별합니다. 그래서 else if 하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옷의 색깔이 보라색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예요? 수행 내용이 보라색이 맞으면 요 수행 내용 3을하고 요로 딱 내려오겠죠. 그쵸? 근데 뭐예요? 옷의 색깔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else에 내려와서 결국은 수행 내용 네 번째 여기다가 수행 내용 네 번째를 하고 이 문장 if 이 조건문을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다시 처음에 있는 걸로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문을 하실 때 단지 하나의 조건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수 조건문이라는 걸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보실 때 아까 조건이 이렇게 했었죠. 하나, 그다음에 두 개의 조건입니다. 두 개의 조건.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판별할지를 보면은 요 안에다 넣는 내용이 있는데 보면 요 표시 이걸 AND 표시라고 하는데 AND 두 개가 돼 있으면 이 조건 안에 있는 결과값이 두 개다가 모두 조건을 만족할 때, 참일 때만 뭐예요? 다음에 있는 수행 조건, 실행문을 합니다. 수행 내용을.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일자 모양이 두 개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키보드에 여러분들 원 표시, 돈 표시랑 같은 건데 조건 1과 조건 2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뭐예요?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예로 보시면 만약에 if 하우스에 있는 온도가 25도보다 크죠? 그 다음에 온도가 28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26도 실제 센서 값에 들어온 이 온도가 이 온도라는 거에 저장된 것은 센서 값입니다. 우리가 온도 센서부터 계속 들어오는 센서 값이에요. 근데 이 센서 값이 26도가 딱 들어와요. 그럼 25보다 크죠? 그 다음에 28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니까 개폐기 문을 열어라 라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특정 조건을 주고 뭔가 하우스를 제어한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때 이런 또 복수 조건문을 쓰냐면 우리 단순히 온도만 가지고 개폐기 문을 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센서 값으로 들어오는 온도 값과 습도 값을 판별해서 온도 값이 25도가 되고 습도가 50보다 낮으면 개폐기 문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그냥 가정이에요. 그럼 온도 값이 25보다 높아지고 습도 값이 50보다 낮아지면은 결국 개폐기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개폐기 문을. 이거는 지금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건데 이것들은 만약에 습도가 50보다 크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우스 개폐기 문을 열 때 단지 온도값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조건값을 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천장 블라인드 같은 경우 천장에 있는 차광 커튼도 어떻게 돼요? 온도 값이 얼마 이상이고 그 다음 우리 조도 센서, 빛에 대한 센서가 얼마 이상, 조도 값이 얼마큼 이상 막 올라가면 이 정오에 엄청 덥고 그 다음 일사량도 많아지고 이때 어떻게 돼요? 차광 스크린을 작동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보다 훨씬 더 사광 스크린을 주변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